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과연 그럴까요? 모든 게 순탄하게 흘러가지만은 않았습니다. 환상적인 동화 속에 숨겨진 진실이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제가 준비한 특별한 디저트와 함께 동화 속으로 떠나봐요. 그들이 인도해 줄 거예요. 서정마녀의 가져가게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정마녀입니다. 6번째 시간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가워요. 간략하게 지난번에 다뤘던 동화를 살펴볼까요? 저번 시간에는 인어공주의 숨겨진 이야기를 만나보았어요. 이별과 슬픔님께서 인어공주는 안데르센 평생의 삶과 실련의 아픔을 담은 작품이라고 했었어요. 라고 남겨두셨네요. 맞아요. 작품을 집필하기 전 그는 에드워드 콜린이라는 한 남성을 짝사랑하고 있었고 절절한 편지로 고백했지만 거절을 당했죠. 이후 콜린은 다른 여자와 결혼까지 해버렸어요. 자유는 프리 님께서 작품에 동성애의 은유가 많이 녹아져 있다고 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네요. 네, 안데르센이 양성애자였기 때문에 작품을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동성애의 은유가 녹아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많기는 했다고 했었죠. 인간과 다른 인간의 이질성은 다수자와 비교되는 성수자의 이질성을, 목소리를 빼앗겨 진실과 사랑을 말하지 못한 것은 남들과 달랐기에 차마 고백하지 못했던 작가 본인의 경험을, 땅을 디딜 때마다 아팠던 것은 그로 인해 겪은 시련의 아픔을, 결국 왕자는 다른 나라 공주와 결혼해버리고 인어공주는 별격의 존재로 승천해 이들의 사랑을 축복하며 이후에도 살아간다는 부분은 안데르센 본인의 일생과 본작의 명장으로서 수세기 동안 이름을 날리게 된 부분과 같다고 했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익숙했던 동화에 몰랐던 이야기를 많이 알게 된 시간이었죠. 오늘도 익숙하게 알고 있던 동화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기 전에 장화시는 고양이가 아침마다 즐겨 먹은 크림 바른 빵을 먹어봐요. 우리를 동화 속으로 안내해 줄 거예요. 옛날 옛적 호라비 제페토 할아버지는 나무 조각으로 인형을 만들었어요. 제페토는 인형이 살아 움직이길 바라며 잠에 듭니다. 밤에 천사가 찾아와 목각 인형에게 말하는 힘과 움직이는 재주를 줬어요. 제페토는 아침에 일어나 생명을 갖게 된 목각 인형의 노래와 춤을 보고 놀라며 기뻐했답니다. 어느 날 목각 인형은 제페토가 겉옷을 판 돈으로 학교를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가던 길에 친구의 꼬임에 넘어가 교과서를 팔고 서커스 인형극을 구경하러 갑니다. 목각 인형은 인형들의 춤이 흥겨워 무대에 올라가 같이 춤을 추다가 서커스단 단장에게 붙잡히고 말아요. 밤이 되어 쇠사슬에 묶인 목각 인형에게 천사가 찾아왔어요. 인형극에 왜 왔냐는 천사의 물음에 목각 인형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자 목각 인형의 코가 쭉 늘어났어요. 그제서야 목각 인형이 잘못했다고 울며 빌었어요. 착한 천사는 목각 인형의 코를 원래대로 해주고 쇠사슬을 풀어주었답니다. 그렇게 목각 인형은 다시 제페토를 만날 수 있었어요. 조용하던 날도 잠시 또다시 친구가 장난감 나라에 가자고 유혹합니다. 이번에도 꼬임에 넘어간 목각 인형은 마차를 타고 장난감 나라로 가게 되죠. 둘은 장난감 나라에서 재밌게 놀고 난 후 잠자리에 들었어요. 목각 인형은 자고 일어나니 귀가 당나귀처럼 늘어나고 꼬리도 생긴 건 뭐예요? 깜짝 놀란 친구는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은 당나귀가 되는 거냐며 도망갑니다. 울고 있던 목각 인형에게 천사가 찾아와 제페토가 목각 인형을 찾아 헤매다가 커다란 고래에게 삼켜진 사실을 알려줍니다. 목각 인형은 제페토를 찾기 위해 천사의 비둘기를 타고 날아가죠. 큰 돌을 꼬리에 메고 바닷속으로 들어간 목각 인형은 커다란 고래를 찾아 그 뱃속으로 들어가 제페토를 만날 수 있었어요. 목각 인형이 먼저 제안해 땔감을 모아 연기를 피워 고래 뱃속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목각 인형이 정신을 잃게 되어요. 제페토는 정성껏 간호하고 있는데 천사가 찾아와 당나귀 귀와 꼬리도 떼어주고 인형의 몸도 진짜 사람의 몸으로 바꿔줍니다. 그렇게 사람이 된 목각 인형과 제페토 할아버지는 둘이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어머, 정신이 드나요? 익숙한 동화죠? 우리가 어느 동화 속에 들어왔는지 알겠나요? 노래 듣고 오는 동안 맞춰보세요.
벌써 노래가 끝났네요. 오늘 소개할 동화가 무엇인지 알겠나요? 이미 내용 중에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진다는 유명한 설화가 나와 많은 분들이 눈치채신 것 같아요. 오늘 다뤄볼 동화는 피노키오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화 피노키오의 모험의 작가는 카를로 로렌치니입니다. 카를로 콜로디라는 필명으로 더 잘 알려진 이탈리아의 작가죠. 토스카나 출신의 언론작가 카를로 로렌치니가 1881년 피노키오의 초안을 소년신문에 쓰게 된 동기는 어린이의 정서를 가꾼다는 교육적 동기 이외에 콜로디가 처한 가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해요. 콜로디가 동화의 전개를 위해 밑바탕으로 삼은 것은 이탈리아의 희극으로서 특히 할레킨, 풀치넬라의 가면극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인형 피노키오를 상징하는 광대 모자에 부분적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잣나무를 깎아 만든 피노키오는 실에 묶여 움직이게 하는 인형극에 등장하는 목각 인형을 떠오르게 하죠.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지는 것으로 유명하며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진다는 속설을 널리 퍼뜨린 장본인이기도 해요. 많은 사람은 피노키오가 어떠한 저주에 걸려 코가 길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동화 속 세상에선 거짓말을 하면 원래 모두 코가 길어진다는 얘기도 전해집니다. 이 설정은 인형극단 주인으로부터 받은 금화의 행방에 대해 피노키오가 파란머리 요정 앞에서 거짓말을 했을 때 처음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 파란머리 요정은 거짓말에는 다리가 짧아지는 거짓말과 코가 길어지는 거짓말이 있는데 내 거짓말은 코가 길어지는 거짓말이었구나 라고 말하는 판본이 있기도 합니다. 또 피노키오 원작의 인형극 단장은 원래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피노키오의 이야기에 감동해 울면서 돈까지 챙겨주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죠. 그러나 여러 각색 버전에서 인형극 단장이 악인의 모습으로 변질된 것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디즈니의 피노키오가 그렇습니다. 과연 원작의 동화는 어떤 내용일까요? 이 마법 음료를 먹어봐요. 비밀의 하원에 나온 크림이 동동 등 우유예요. 노래 듣는 동안 우리를 원작 속으로 데려다 줄 거예요. 원작에서는 시작 부분에서 유명한 목수 안토니아가 식탁 다리를 만들기 위해 잣나무 토막을 주워 왔는데 나무를 깎기 시작하자 나무 토막이 마구 떠들어댑니다. 놀란 안토니오는 제페토에게 줍니다. 제페토는 그 나무로 인형을 만들어 피노키오라는 이름을 붙이죠. 피노키오는 걸음마를 배우자마자 집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이를 잡으러 쫓아간 제페토는 아동학대범으로 누명을 쓰게 됩니다. 피노키오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아무도 없죠. 자신에게 진실을 충고한 귀뚜라미도 망치를 던져 죽입니다. 이웃집에 먹을 것을 얻으러 갔다가 물벼락만 맞습니다. 젖은 다리를 말리려 화덕에 올라놓았던 다리도 타버리고 말죠. 다음날 아침에 석방된 제페토는 단단히 혼내려 했지만 다리가 타버린 피노키오가 측은해 새 다리를 만들어줍니다. 피노키오가 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해 자신의 겉옷도 팔아 교과서를 사주죠. 그렇게 얻은 교과서를 피노키오는 서커스단에 가는 것과 바꿉니다. 별명이 불먹은 아저씨의 인형극 단장은 피노키오를 장작에 집어넣으려 합니다. 피노키오는 용기를 내 다른 인형까지 살리고 인형극 단장에게 금화 5입도 받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여우와 고양이와 강돌이 만나 금화도 뺏길 뻔하고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합니다. 파란머리 소녀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합니다. 그러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바보나라에서 고양이와 여우에게 속아 금화를 도둑받습니다. 바보나라 재판관에게 두 도둑을 신고했으나 오히려 피노키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다 바보나라 왕이 전쟁에서 이겨 죄인들을 특별히 사면하라는 명령을 내려 피노키오도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만나고 많은 여정을 거치며 제페토 할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비록 제가 오늘 말한 원작이 다 사실은 아니라는 점, 그냥 이런 내용도 있다는 정도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노래 듣고 오는 동안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페토가 피노키오에게 모자를 만들어줄 때 쓴 빠네를 후식으로 먹으면서 알려드릴게요.
후식 준비하는 동안 많은 댓글이 달렸네요. 이번에는 별로 잔혹하지는 않네요. 네, 한국에서 알려진 동화판 피노키오는 원작의 상당 부분이 생략된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비하인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았어요. 카를로 클로디가 지은 피노키오의 원작인 피노키오의 모험에는 피노키오가 만들어지고 무수한 모험을 경험하여 인간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그리고 마침내 인간이 되는 피노키오의 이야기입니다. 비하하 하인드님께서 위에 언급하지 않은 비하인드 더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피노키오는 동화의 잔혹성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로 설명할 때는 그렇게까지 잔혹한지 모르시겠잖아요? 카를로 콜로디가 쓴 원작에서 피노키오의 반항적이고 잔인한 행동이 서슴없이 묘사되어 있어요. 변장한 여우와 고양이들에게 위협을 받을 때 그 결과로 피노키오는 나무에 매달려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피노키오는 마지막 순간에 청록색 머리의 요정에 의해 구출되지만 이야기 속 묘사는 매우 잔인하고 충격적입니다. 쾌락의 섬이라고 불리는 장난감 나라에서 피노키오와 다른 소년들이 겪게 되는 일화에 대해서도 묘사가 매우 현실적이며 잔인합니다. 피노키오와 아이들은 섬에서 계속 놀다가 당나귀로 변신하고 마는데 이 변형에서 피노키오한테 귀, 꼬리, 발굽이 자라는 모습을 상세하고 충격적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직접 책을 통해 경험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당나귀로 변한 피노키오와 그의 친구들은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피노키오는 모욕감을 느끼는 서커스 공연을 계속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다리를 다치게 됩니다. 쌍꺼풀에 드럼을 만드는 남자에게 팔려가게 되어 가죽이 다 뜯기게 되는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착취의 과정은 단지 게으름이라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처벌로 그려지고 그 대가는 잔혹하고 현실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직접 피노키오 원작을 읽으며 만나보시길 권합니다. 알고 있던 내용이랑 너무 달라 놀랐죠? 오늘은 한국에는 잘 전해지지 않았던 다양한 비하인드를 다뤄보았어요. 직접 원작 책으로 만나보시기를 추천해요.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제가 준비한 디저트는 맛있었나요?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회차마다 하나씩 풀어갈 테니 다음에 또 놀러오세요. 서정마녀의 과자가게는 유튜브와 다음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송출의 김정아 PD, 저는 서정마녀 김도연이었어요. 다음에는 새로운 동화를 만나요. 안녕.